오늘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에릭슨 이론의 핵심 개념은 사회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에릭슨은 인간은 누구나 나이에 따라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경험한다고 했어요. 각 단계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죠. 위기를 잘 극복하면 다음 단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지만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도 잘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성숙도 하지 못하게 되고 건강한 삶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이론은 8단계로 나뉘어요. 각 단계별로 들어가 볼게요. 1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1살까지죠. 이 시기의 핵심 개념은 신뢰예요. 이 시기에 아이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느냐의 문제인데요. 아기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게 되죠. 이 시기의 경험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신뢰와 불신을 결정하게 돼요. 아이는 최초의 양육자인 부모의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해요. 배고플 때, 졸릴 때, 배설했을 때 즉시 충족이 되면 부모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돼요. 하지만 부모님의 보살핌을 못 받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지면 아이는 불안해해요. 아이는 사람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 불신감은 평생을 가지요. 이때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생후 1년 동안은 아이가 절대자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요구에 응해줘야 해요. 아이가 배고파 울면 바로 젖주고, 응가하면 바로 기저귀 갈아주고, 졸리면 토닥토닥 재워주는 거예요. 이럴 때 신뢰감이 쌓여요. 하지만 이미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주어야 해요. 영아 때 생긴 이 불신감을 극복하려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서운 건데요. 이미 불신감을 가졌더라도 부모는 아이에게 최대의 관심을 보여줘야 해요. 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할 때까지요. 2단계는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이에요. 만 3세까지, 즉 유아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핵심 개념은 자립심이에요. 아동은 자율적으로 활동하길 원하죠. 내가 할 거야 하며 아동은 점점 스스로 하길 원해요. 이럴 때 행동이 성공하면 성취감과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율성이 형성되죠. 아동은 자기의 행동에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결정을 하게 돼요. 어른들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를 받으면 자율성이 형성되지만 어른들로부터 비난이나 벌을 받으면 수치심을 갖거나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는 데 성공하면 성취감과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즉 자신감이 향상되죠.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통제를 당하면 아이는 내가 옷을 혼자 못 입는구나, 난 무능력한 존재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게 돼요. 만약 부모가 대신 입혀주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기회는 영영 사라지죠. 부모님은 아동이 스스로 옷을 입는다든가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모가 대신 해주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많은 것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인데요. 만 5세까지, 즉 유치원 시기예요. 이 시기의 핵심 개념은 주도성과 죄책감인데요. 아동은 자율성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하죠. 이것을 주도성이라고 해요. 이때 아동은 많은 것들을 시도해요. 옷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머리도 자르고 동생의 머리도 싹둑싹둑 자르죠. 또 자신이 요리한다고 나서요. 이 시기에는 질문도 많아져요. 왜? 이게 뭐야? 끝없이 질문하죠. 이때 부모가 자꾸만 면박을 주고 못하게 하면 아이는 수치심과 더불어 자신의 호기심이나 도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죠.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부모님은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기회를 주고 격려해 줘야 해요. 그럴 때 아이는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죠.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11세까지, 즉 초등학생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핵심 개념은 근면성과 열등감이에요. 이전 단계에서는 아동이 새로운 것을 도전했다면 초등학생이 되면 성공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이 시기는 읽기, 쓰기, 세마기 등 학문에 도전하게 되죠. 그리고 올바르게 잘 하고 싶어해요. 아동은 공부나 노래에서나 축구에서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해요. 이때 인정을 받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어 근면성을 획득하지요. 하지만 잘하는 게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돼요. 무기력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특히 에릭슨은 근면성이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에 대해서 우려했는데요. 취미생활, 스포츠, 교사와의 관계, 친구 관계 등에서 실패했다고 느끼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큰 우려를 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목표를 작게 정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학습과 학교 생활에 소홀하지 않도록 좋은 학습 습관과 생활 습관을 만들어줘요. 아이가 성공했을 때에는 칭찬해주고 아이를 존재로서 존중해줘요. 5단계는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인데요. 중고등학생 시기를 말하죠. 이 단계의 핵심 개념은 정체성인데요. 아동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또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요.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고민을 해요. 정체성은 청소년기에 꼭 획득되어야 해요. 그럴 때 아이는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 나가지요. 그 답을 못 찾으면 방황하기 쉬워요. 이것이 정체성의 위기, 역할, 혼미예요. 6단계는 친밀감 대 고립감인데요. 만 40세까지를 말해요. 이 시기의 핵심 개념은 친밀감과 고립감이에요. 진실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시기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시기예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 친밀감을 형성하죠. 친밀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고립감을 키우게 되고요.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7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성이고요. 만 65세까지를 말해요. 중년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음 세대를 돌보는 데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으로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죠. 하지만 가치 있는 생산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침체성을 가지고 우울해지죠. 8단계는 자아 통합대의 절망이에요. 66세 이후를 말하죠. 미래보다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는 시기예요.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자아 통합을 하게 되지만 그 반대로 놓쳐버린 기회, 나이듦, 실패로 절망에 빠져들면 우울해지고 절망감에 빠져요. 이전의 단계에서의 건강한 해결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아 통합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이 이론의 시사점을 보면은요. 앞 단계가 긍정적으로 수행되면 다음 단계도 긍정적으로 수행이 가능하지만 앞 단계가 부정적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면 이미 부정적으로 수행된 내 아이에게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가능하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선순환되는 것보다는 몇 배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나이에 따라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는 만큼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또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학습 이론을 가지고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